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5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유일에너테크에 대해서 한번 상장일 주가 흐름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생산 라인 중에 노칭 스태킹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2차전지 노칭하고 스태킹 장비 중에 노칭 장비 쪽으로 주로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에너테크가 하고 있는 2차전지 생산 라인 중에 원형전지, 각형전지, 파우치전지, 반고체전지 이렇게 있는데 유일에너테크가 현재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파우치형의 노칭 장비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형 장비의 노칭기라든지 파우치 장비의 스태킹 장비를 앞으로 개발해서 캐시카우를 좀 더 늘릴 예정이고, 향후에는 5G 스마트폰 소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장비, 수소연료 전지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품군을 확대시키고 고객사를 다변화를 할 생각입니다. 노칭 스태킹 장비 기준에서는 현재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을 토대로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연평균 약 78%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처음에 매출이 약간 저조하면 조그만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해도 큰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기술력을 토대로 2차 전지 시장이 쭉 성장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유일에너테크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SK이노베이션 2020년도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매출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악영향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 SK 이노베이션들하고 이제 계약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그냥 배터리를 못 만들도록 제재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배터리 사업은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손실은 따지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손실이지 유일에너테크의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는 동안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유일에너테크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찌됐든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함께 매출 증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처와 새로운 사업들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지면서 또 성장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 상장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 11,000원에서 14,000원이었는데 2,000원 초과해서 확정이 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약 48만 3,040주를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683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다른 조건들을 보시면 굉장히 조건들이 좋은데도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아무래도 그 LG 하고 재판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주관을 해도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심리적인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괜찮은 종목들하고 청약 일정이 겹쳤다는 거죠. 거기에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에너테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조금은 이런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은 약 2조 6천억 정도가 몰렸었고요. 신영증권이 이번에는 꼭 좋은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구주 매출도 약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상징성이 있겠죠. 자, 균등 비례 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고요. 참여 건수가 42,75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241,520건을 요 건수로 나누면은 약 5.64853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5주는 확정적으로 배정이 되었을 거고 100명 중에 한 64명에서 65명 정도는 한 주를 더 받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받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이때까지는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 수량이 3억 3 100만 천만 맞죠? 3억 3천만 수량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비례 배정으로 배정되는 것도 약 24만 1520주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요 주식수를 요 비례 방식 배정 주식수로 나누면은 최종적으로 1367대 1이 최종 경쟁률이 되었을 겁니다. 공식 발표가 687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2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50일 때는 사실 여기서 곱해도 크게 오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곱하면은 1374대 1이 나오거든요. 요게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저도 다양한 관점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얼추 비례 배정, 균등 배정이 50대 50일 때는 공식 발표했는 값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비율이 다를 때는 제가 이야기했는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그 해당 종목의 제대로 된 경쟁률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청약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발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죠. 그런 부분은.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외 1인으로 해서 약 41.9% 정도가 보호예수 1년 6개월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있는데 사실 6개월 차 때 나오는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1개월 차 때 벤처 금융이 던지는 물량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관 우리 사주조합 물량도 상장이라 어느 정도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그냥 평범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한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1개월 차 때 기관 물량 이런 투자 조합들 물량들이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충분히 투매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 물량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굉장히 큰 비율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임직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공모가 대비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전환 시기가 각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사실 전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보통 물량으로 결국은 전환이 될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약 7만 5천 주 정도가 12,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망설여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 이것도 결국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행사 가능한 시기가 거의 한 9개월, 1년 차이의 텀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주면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개인 경쟁률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관들끼리만 경쟁률을 내고 신청을 했는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물량이 약 38.94%로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의무 보유 신청했는 물량이 61.04%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개월 비율과 6개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모가 대비 상승의 흐름을 장기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6개월 때 안 그래도 기존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이 물량도 더해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6개월 차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어중간하다 싶으면은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했다가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높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220만 주 정도, 전체 물량의 약 2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총 금액을 보시면 355억으로 굉장히 비율도 괜찮고 금액도 적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다가 특히 2019년도 때 18년도 대비 큰 성장을 보여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사실은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아니고 진짜 나와야 될 매출이 나오지 않은 거라면은 향후 2021년도 2022년도에 그 물량들이 뒤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일에너테크의 향후 성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일에너테크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청약 IPO 진행 직전에는 약 32,000원, 직후에는 35,000원까지 사겠다는 가격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700억, 그리고 35,000원까지 상장 후에 가격이 간다면은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2020년도 추정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해 봤을 때 공모가는 26.15, 장외가는 57.23, 유사기업 평균이 27.7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높다라고, 장외가까지 가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유일에너테크가 매출하고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적정 수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기관들은 1427대 1, 개인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22대 1이지만 신청했는 기관들에게 더 많은 수량들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61%가 의무 보유 확약으로 상장일날 유통되지 않는 물량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또 제 판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개인의 경쟁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재판에서 패소했는 그 건이 저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저렇게 판단을 했다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다른 종목들 대비 약간은 더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을 보시면은 거의 최대 주주가 40%, 한 명이 40%에 가까운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이나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 220만 주에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량, 총 금액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쪽으로만 잡힌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또 왜 안 지웠죠? 자, 의무 보유 확약은 38.949, 테마성은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 놓친기 스태핑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경쟁률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재판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개인 경쟁률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이 1,700억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ER로 보면은 약간 높아 보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훨씬 웃도는 성장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장 흐름은 여전히 보통 혹은 약간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자면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종목입니다. 개인 경쟁률과 SK이노베이션 악재가 상장 당일날 투매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과 상장일날 유통 비율 그리고 총금액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값이에요. 특히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예를 들어 21% 정도가 아니고 약 25% 정도만 돼도 약간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럼 상장일날 총금액도 거의 한 20% 정도 증가가 되니까 한 4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찌됐든지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방향성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를 제외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조금 유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따상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따상에는 갔죠. 제가 근데 따상에 붙고 난 다음에 솔직히 힘이 조금 약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갭을 띄우다가 따상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내일 그냥 시초가에 적당한 가격에서 다 정리를 할 생각인데 오늘 그렇게 좋게 봤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생각보다 힘이 약했던 걸로 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는 약간 힘이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따상을 얘도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약간은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악재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의 투매 물량으로 연결이 되면서 따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그 신영증권 계좌는 없어가지고 청약을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초가의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절반 정도는 따상에 붙었을 때 팔든지 아니면 매수 잔량이 체크가 꾸준히 가능하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조금 지켜보다가 진짜 힘이 빠지는구나 싶을 때 던질지 아마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분명히 재판에서 졌는 게 이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순간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호재가 유일에너테크에 적용이 돼서 약간 다시 정상 가치를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악재 영향으로 적정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1개월 차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6개월 차 때는 보호 예수 물량을 꼭 주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유일에너테크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그 악재만 아니었어도 확실히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훨씬 좋은 흐름을 예상을 했을 건데 약간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많이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일 뿐인 거니까 저 말고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정보 공유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